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김공장님께서 실화 이야기를 들고 오셨습니다. 지금 뒷 배경에 보이는 것처럼 일본식 술집, 한국에 있는 일본식 술집에서 또 이상한 형체를 목격을 하셨다고 합니다. 술집에서 귀신 보시는 분들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공장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참여하게 되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이렇게 일본식 술집 같은 이런 곳에서 뭔가를 목격을 네. 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아요. 오, 술집에 사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목격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 당시에는 이제 사람이 저랑 사장님밖에 없었고, 네. 이제 그 구조가 1층이 있고 2층이 있는데, 이제 1층이랑 2층이 서로 보여요, 잘. 네네. 근데 이제 1층에서 이렇게 있을 때 2층에 이제 뭔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때 손님도 네, 없었고. 네. 네, 그때 이제 본 기억이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신청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바로 한번 그때 그 당시 상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네.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갑시다. 네, 저는 이제 3주 동안 토요일, 일요일 알바를 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때 쌍둥이 동생도 같이 했었어요. 네. 네, 걔는 금요일, 토요일, 저는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1층에서 2층이 보이고 이렇게 했는데 2층을 잠시 짧게 설명하면 네. 올라가는 계단 쪽에 테이블이 2개 있고 맞은편 난간 쪽에 테이블이 2개가 있는 이게 굉장히 좁은 곳이에요. 네네. 이제 제 첫 출근이었죠. 이제 첫 주 토요일에 손님을 다 보내고 마감 청소를 하는데 2층 청소가 제 담당이었어요. 네네. 2층에 대걸레를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바로 앞에 기모노 입은 여자가 그려진 족자 같은 그림이 있었어요. 일본 술집이니까. 유독 그게 이제 불쾌했었는데 왜냐면 그게 오른쪽이랑 정면이랑 왼쪽 어디서 봐도 이렇게 눈이 마주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알바생들이 다 2층에 저 그림 이상하다고 그 말을 했던 그런 그림이었어요. 네. 이제 그날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 그림이랑 눈을 딱 마주쳤는데 이제 사람이 하나를 봐도 주위 어느 정도까지는 시야가 확보되잖아요. 그렇죠. 난간 쪽 테이블에 분명 손님은 다 보냈거든요. 아무도 네네. 없었어요. 저희 알바생들 말고. 근데 그 난간 쪽 테이블에 어떤 새까만 긴 원피스를 입고 머리도 되게 길고 숱이 정말 많은 여자가 앉아 있었는데 의자 끝에 엉덩이를 이렇게 걸치고 다리를 쭉 뻗고 등받이에 등을 이렇게 기대고 이렇게 축 늘어진 그 자세로 이렇게 앉아서 계단에서 올라오는 저를 눈동자만 돌려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때 너무 놀래서 제 상태는 이제 그림이랑 눈이 마주치고 있고 옆에는 그 여자가 보여요. 네. 이제 그 상태로 이제 얼어가지고 이제 계단도 한 2개밖에 안 남았어요. 거기서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일단 청소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속으로 심호흡 몇 번 하고 그쪽을 딱 쳐다봤어요. 근데 네.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대로 보니까 네네. 아무것도 없었는데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안 보여도 진짜 계속 저기 있구나 하는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느낌 있잖아요. 네. 그대로 들면서 그 여자가 거기에 그대로 앉아서 눈동자만 움직이면서 청소하는 제 동선을 이렇게 따라오는 게 너무 여실히 잘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발끝부터 이제 몸에 다 소름이 돋아서 대충 이렇게 막 청소를 하고 막 뛰어내려갔어요. 무서우니까. 이제 뛰어내려가면서 이제 다른 여자 알바생이 이렇게 마주쳤어요. 밑에 있는 애한테. 예. 이제 걔한테 가서 제가 걔를 잡고 막 얘기를 했죠. 위에 어떤 여자가 나 앉아서 쳐다본다고 막 하소연을 했는데 솔직히 누가 믿어요 그거를. 그쵸. 예. 저- 잘못 봤을 그래서 거라 그러겠지. 네, 그래서 걔는 언니 그냥 첫날이라서 피곤해서 그렇겠죠 하고 넘겼어요. 네. 네, 그래서 넘기고 아무 일 없다가 이제 마지막 셋째 주 일요일이 됐어요. 네네. 네, 근데 일요일은 손님이 별로 없어서 알바생이 아예 저 혼자밖에 없었거든요. 네.
이제 그날은 사장님 주방에서 폰 하고 계시고 저는 1층에서 이렇게 어디 기대가지고 이렇게 위쪽 허공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네. 위쪽 허공을 보는데 이제 1주차에 보고 2주차에 아무것도 없고 3주차였잖아요. 그 여자가 또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2층에. 똑같은 여자가? 네, 똑같은 여자가. 근데 예. 너무 기괴한 게 뭐였냐면요. 이게 사람이 들어갈 곳이 아닌데 난간이랑 난간에 딱 붙은 그 테이블 사이를 여자가 왔다 갔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천천히. 정말 천천히 그러고 있길래 너무 놀라서 헉! 하고 제대로 봤는데 이번에는 보여요. 그게 제대로. 예. 그래서 봤는데 거기 그 난간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 난간이 제가 키가 169라서 작은 키가 아니에요. 예. 그 난간이 제 명치에 왔는데 그 여자한테는 그 난간이 허리에 오더라고요. 거의 너무 큰 거예요, 키가.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또렷이 보다가 와, 저거 아닐 거야 하면서 부정하면서 다른 데를 보고 다시 봤는데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날은 진짜 안 되겠다 싶어서 사장님한테 저 2층 저 그림이 무서워서 둘러댔어요. 저는 그냥 예. 그림이 무서워서 2층 못 올라가겠다 이렇게 하시니까 사장님 아 그래 그래라 하고 주말이 넘어갔고 평일이 됐는데 그 평일에 가게가 팔렸어요. 네. 그래서 제가 3주밖에 이제 알바를 못했고 이제 사장님은 거기 있던 알바생들 다 불러서 남은 재료로 우리 회식하자 했는데 저는 뭐 3주밖에 안 했고 이렇게 힘들지도 않았으니까 안 갔어요. 네. 안 갔는데 그 쌍둥이 동생은 저보다 꽤 오래 했었고 네, 걔는 갔거든요. 네네. 걔는 이제 회식에 갔고 저는 집에서 혼자 영화를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쌍둥이한테 전화가 와요. 전화를 받으니까 갑자기 얘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야, 니도 2층에서 뭐 봤다며? 이래요. 네. 근데 저는 너무 놀랬던 게 그 처음 봤을 때 그 당일에 다른 여자애한테 말한 거 빼고 아무한테도 말을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회식 때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대요. 아, 김공장 언니 2층에서 이상한 거 봤대요. 이랬는데 동생이 그걸 듣고 설마 하면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예. 이제 일요일에 원래 제가 하기 전에 동생이 금토일 이렇게 다 했었거든요. 알바를. 근데 제가 하기 몇 주 전에 동생도 일요일에 혼자 하다가 2층에서 똑같은 여자를 봤대요. 와, 쌍둥이니까? 네, 근데 걔도 손님이 아무도 없었는데 2층에서 어떤 키 크고 머리가 진짜 저기 천장에 닿을 것 같은 키 큰 여자가 머리도 엄청 길고 까만 원피스 입은 여자가 난간에 손을 짚고 상체를 진짜 떨어질 것처럼 이렇게 쭉 빼서 1층을 둘러보고 있었대요. 예. 무서워.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그때 동생이랑 통화를 하면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네가 봤냐고 그거 나도 봤다고 막 이렇게 예. 얘기를 했는데 저희 둘 다 약간 동일하게 받은 느낌이 어땠냐면요. 일단 그 상식적으로 그 높은 난간에 상체를 이렇게 여자가 허리를 이렇게 뺄 수가 없어요. 예. 네, 그런 키 큰 것도 이상했는데 이제 저랑 동생이랑 동시에 느낀 거는 약간 그 지방령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 묶여있는. 네네, 그런 귀신인데, 어떻게 가게가 팔릴 걸 알고 존재를 드러낸 그런 느낌? 약간 뭔가 쓸쓸한 그런 허탈한 느낌을 서로 동시에 받았어요. 그 귀신을 보고. 아, 그런 감정을 느끼신 거구나. 네네, 그런 것도 이제 조금 이렇게 무서워하면서도 이렇게 전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예. 네, 그렇게 이제 보고 가게는 팔렸고, 그 뒤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저희끼리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 얘기예요. 그때 뭐였을까? 이러면서. 와, 아니 이거 네, 그 그랬었어요. 귀신 모습 자체가 너무 행동이 기이한데요? 네, 정말 이상했어요. 약간 진짜 그 가오나시의 실재판처럼 이렇게 막 하는데 사람의 움직임도 아니고 키도 너무 컸고 하여튼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김 공장님이랑 김 공장님 이제 쌍둥이 동생분이 계신 거잖아요. 거기 일할 때. 네, 그쵸. 그쵸? 그 둘만 보신 거잖아요, 결국엔? 네, 딱 저희 둘만 봤어요. 와, 확실히 그 얘기가 있잖아요. 그 쌍둥이분은 내가 만약에 본 물체면 뭐 쌍둥이분도 같이 맞아. 본다, 느낀다. 네, 이런 거. 맞아요. 그런 경우가 많았나요, 실제로? 이거 말고 2번이 더 있었어요, 사실.
진짜인가 보구나, 그게. 저희가 어릴 때도 한번 똑같이 이렇게 뭘 본 적이 있어요. 네. 저희가 어릴 때 초등학교 한 2학년인가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엄마가 아빠 회사 앞으로 이렇게 데리러 가셨거든요. 네. 네, 그날도 이제 엄마가 엄마 아빠 데리고 올게 이러면 저희가 알았어 이러고 막 저희끼리 놀아요. 그러면 이제 몇 시간 후에 엄마가 이렇게 띠띠띠띠 하면서 도어락 소리가 나잖아요. 네네. 이렇게 띠띠띠띠한 소리를 듣고 저희는 이제 상대적으로 아빠를 기다린 마음이 컸으니까 막 아빠 이러면서 달려갔어요. 네. 근데 분명히 엄마 뒤에 아빠가 이렇게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형체를 봤는데 뭐가 있었냐면 엄마 등 뒤에 엄마보다 머리 하나가 조금 더 큰 남자 형체가 딱 붙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오? 누가 봐도 아빠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띵 한다고 해야 되나? 현기증이 이렇게 나더니 이렇게 머리가 어지러워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막 절레절레 하고 다시 봤는데 아빠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막 엄마한테 가면서 막 아빠는 이랬어요. 왜냐면 저는 분명히 엄마랑 아빠랑 같이 들어오는 걸 봤으니까. 예. 근데 동생도 똑같이 옆에서 아빠는 이러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엄마가 저희를 이상하게 보더니 아빠 안 왔어. 아빠 집에 오다가 집 뒤에 누구 만난다길래 내려주고 엄마 혼자 왔어. 이러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너무 놀랬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얘가 동생이 옆에서 아닌데 엄마 뒤에 아빠 따라왔는데 아빠 있었는데 이러면서 막 신발장도 확인하고 집 밖도 확인하고 그래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얘도 정말 저랑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걸 봤더라고. 엄마 뒤에 딱 달라서 붙어오는 그 형체를 보고 아빤데 했던 거죠. 와, 같이 봤네요. 그건 어떻게 네, 설명할 수가 똑같이. 없네. 또 어릴 때라서 그냥 보고 뭐지 이랬는데 조금 크고 나서 이제 그게 잊을 수 없는 기억이잖아요. 그게. 네. 그래서 이제 크고 나서 막 그때 니도 봤잖아. 솔직히 진짜 니 봤지? 이러니까 걔도 진짜 봤지. 진짜 아빠였지. 이랬는데 아직도 미스테리예요. 뭔지는 몰라요. 아직도. 그러면 현재도 귀신을 보시나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저희 집에서 가끔 봐요. 저는. 가끔 네, 가끔 보고. 어떤 형체로? 네, 그냥 사람 형체인데 이제 제가 집에 혼자 있을 때 이렇게 혼자 있을 때가 있었어요. 하루는. 네네. 네, 혼자 있으니까 거실에도 불을 다 끄고 제 방에도 불을 끄고 해야 되는데 제 방만 불을 켜놓고 거실에 이렇게 한번 쑥 둘러보고 불을 딱 껐는데 불을 꺼도 제 방 불빛이 있고 어느 정도 바로 이렇게 어두워지는 그 눈이 거기 적응한다고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시간 동안 한 5초 정도 보였는데 뭐냐면 이렇게 여자 3명이 저희 집 소파에 이렇게 앉아서 정말 똑같이 허리를 꼿꼿이 펴고 이렇게 손은 무릎 위에 모으고 이렇게 꼿꼿이 앉아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걸 한 5초 정도 봤어요. 오, 예. 너무 무서워서 다시 불을 켰죠. 뭐지? 이러고. 정말 가끔 이렇게 봐요. 아니면 가위 돌릴 때 이렇게 들리고 하거나. 그런 지가 얼마나 되신 것 같아요? 대략? 어릴 때는 없었는데 꽤 최근에 그래요. 한 꽤 5년 최근에. 전부터. 네. 모르겠네요. 그 영감이 발달을 하신 분인 건지. 근데 대부분은 쌍둥이 분들은 이제 한 분이 그러면 한 분도 대부분 그렇다고 들었는데 그건 아닌가 봐요. 네,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어가지고. 예. 네.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교회 다닐 때도 한두 번 정도 그런 게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고등학교 때 이럴 때. 오, 교회에서도 보신 적이 있어요? 네, 교회에서도 한 번 본 적 있어요. 그때는 동생이 아니고 친구랑 봤던 기억이거든요. 예, 그건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이거는 좀 짧은 건데, 이제 올해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금요일에 철야 기도회라는 게 있거든요. 네. 네, 그때 이제 이렇게 기도회가 딱 시작되면은 어두운 조명을 이렇게 조금 다 어둡게 낮춰요. 은은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다들 이렇게 단상 앞으로 올 사람은 오고 조금씩 다 땡겨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저희 교회는. 네. 근데 이제 그날도 이제 제가 앞에 갔는데 너무 집중도 안 되고 옆에 사람들 시끄럽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저는 이제 그냥 뒤에서 조용히 있으려고 뒤로 갔어요. 근데 뒤는 상대적으로 정말 까매요. 어둡고 맨 뒷줄에 갔는데 친구가 이미 한 명이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네네.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아, 얘 있네? 하고 그냥 걔 바로 앞에서 걔랑 비슷한 자세인데, 머리만 다른 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를 했어요. 예.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정말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아, 진짜 싫다, 이러고 있는데, 눈을 떠도 보이고, 감아도 보이는 그런 거 혹시 아세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 예. 제가 이렇게 엎드려 있으면은 제 위에 얼굴만 이렇게 동동 떠 있는데 정말 새파래요. 얼굴이 오. 피부가 새파랗고 머리카락도 정말 생머리인데 이렇게 살짝 갈라져서 눈 하나가 이렇게 보여요. 예. 얼굴에. 근데 코랑 입은 없고 눈만 보이는데 눈이 어떤 모양이었냐면요. 노란색, 보라색, 빨간색, 검정색 이렇게 해서 화살 관역처럼 이런 모양이었거든요. 눈 그 동자가요? 네, 눈동자가 사람처럼 그냥 흰자 검은데 이게 아니었어요. 그냥 노란색, 보라색, 빨간색, 검정색 이렇게 찍혀 있는데 그 눈이 정말 컸단 말이에요. 그 눈으로 위에서 저를 이렇게 주시하고 있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안 보고 싶어서 눈을 감았는데도 보이더라고요, 그게. 예. 그래서 와, 이거 뭐지? 이러고 있는데 그렇게 벌벌 떨면서 한 5분 정도를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벌벌 떨다가 이제 기도회 끝나는 사인과 동시에 불이 확 다 켜져요. 환하게. 네네. 그때 이제 이때도 싶어서 팍 일어났는데 이제 그건 안 보이고 그래서 와 뭐지? 이러고 있는데 옆에 먼저 와 있었다는 그 친구 있잖아요. 예. 얘가 한동안 움츠리고 있다가 그냥 야 일어나 이랬는데 그 소리에 얘가 저를 팍 보더니 야 나 귀신 봤어 이러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저도 본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얘한테 혹시 너 얼굴에다가 눈 하나밖에 없었어? 라고 하니까 얘도 정말 똑같은 그걸 본 거예요. 얘는 저보다 더 오래 그 귀신이랑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대박이다. 그 예. 자리에서. 예. 그래서 그거 얘기하고 근데 걔도 정말 똑같이 노란색, 보라색, 빨간색, 검정색 눈 정말 이 색깔 묘사가 정말 똑같았어요. 얘랑 저랑. 이게 눈 색깔 묘사가. 이게 내가 봤던 걸 혼자 본 거랑 내가 봤던 거를 같은 사람이 보고 그거를 공감하면서 이야기 나눌 때 서로는 완벽히 다르잖아요. 정말 달라요. 정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없었으면 좋겠고 차라리 저도 또 혼자 봤으면은 헛것이 이게 뭐 이러고 넘겼을 텐데 네네. 이렇게 연고 없는 사람이랑 똑같은 걸 본다는 건 정말 그냥 뭐 정확한 확률로 제대로 봤다는 거니까. 그쵸. 그 존재가 인정되는 네. 순간이다 보니까 네, 그쵸. 오싹하네. 이분 오싹해. 이거 어떡하냐? 네, 정말 무서웠어요. 저는 아직도 그 순간들만 생각하면 이제 소름이 돋아요. 그러면 그 느낌이. 김 공장님 귀신을 보게 된 네. 지 한 5년 정도 되셨다고 했는데 혹시 짐작이 가는 그런 계기가 있나요? 그런 게 딱히 없어요. 그런 건 딱히 없고, 사실 이제 워낙 오래 그렇게 종교도 있었고, 사실 주변에 이렇게 귀신도 보고, 듣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것저것 들으면서, 진짜구나 하고, 의심은 안 하고, 그냥, 네. 있는 존재구나 라고 이렇게 살아오다가, 어느 순간 그냥 이렇게 가끔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야. 그러면 또 혹시 다른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김 공장님? 이것도 이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네. 제가 새벽 기도를 갔다가 새벽에 목사님 설교가 끝나면 다 각자 기도를 하세요. 이제 그때도 그날도 이제 저는 이제 눈을 감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네네. 약간 평소랑 다르게 이렇게 정신이 이렇게 붕 뜨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거 뭐지 이랬는데 이렇게 목소리가 이번엔 보이진 않았어요, 사실. 근데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들렸거든요. 들렸던 게 뭐냐면 또 이게 사람 목소리가 아니고 여잔지 남잔지도 분간을 할 수 없어요. 네. 그리고 굉장히 가까이서 속삭이는 것 같은데 체감상으로는 저기 멀리서 들리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목소리는 저희가 귀로 듣는다고 얘기를 표현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들은 거는 정말 유사하게 느낌만 표현을 하면은 뇌를 뚫고 들어오는 느낌? 귀로 귀가 아니라? 들린다가 아니라 뇌를 네. 뚫고 들어온다. 네, 근데 이게 분명히 들리는 건 귀겠죠. 근데 이렇게 일반적인 음성이랑 느낌이 달랐던 거죠. 네네. 네, 이제 이렇게 가만히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뭐지 하고 있는데 어떤 목소리가 들리면서 너 신 믿지? 이래요.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신 믿으면 너도 너네 집 베란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봐. 그럼 너 다시 살아날걸? 이래요. 우와. 예. 근데 제가 그걸 듣고 너무 소름 돋았던 게 뭐냐면 저희 집 아파트 20층이거든요. 예. 살아날 수가 없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치. 네, 그래서 한동안 정말 일주일 내내 무서워하면서 여기저기 막 얘기하면서 기도해달라, 나 이런 적 있었다, 이러고 하면서 정말 어렵게 극복했던 적이 있어요. 정말 선명하게 들렸거든요. 그 그게. 목소리가 남자였어요, 여자였어요? 느낌이? 이게 느낌이 처음에는 분명히 여자 목소리처럼 이런 느낌이었는데 나중에 끄트머리에는 정말 묵직한 남자의 목소리처럼 그렇게 섞여와서 이렇게 들렸어요. 와.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딱 여자다 남자다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이걸. 그러니까 뭔가 신의 그 존재를 부정하는 건지 아니면 그 안 좋은 선택을 하게 해서 또 하나의 뭔가 희생자를 만들려고 했던 건지. 그쵸? 그렇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종교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들으면 공감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종교 네.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뭔가 시험에 들게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쵸. 그게 뭐 네. 맞는지 아닌지는 저희는 솔직하게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이상한 존재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그쵸? 근데 이분은 소리도 듣고 보기도 하고 이거 안 힘드세요? 저 그때 진짜 정말 힘들었어요. 그 직후에는 정말 힘들었고, 네네. 지금도 사실 생각하면 그게 제 트라우마 중에 하나니까. 근데 그때는 정말 더 힘들었죠.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이렇게 싶기도 하고 막 더 열심히 막 교회도 가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동생분이랑도 이야기 나눠보신 적이 있나요? 네, 동생이랑도 얘기를 해본 적 있는데 동생은 그냥 가끔 그런 게 들렸대요. 철야 네. 기도회 때 누가 소리를 지르는 막 악 소리를 지르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게 근데 그날은 기도를 하면서 아무도 소리를 지른 적이 없었고 다른 친구도 그 소리를 동시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못 듣고. 네. 그러니까 동생분이 그나마 조금 덜 느끼시는 것 같기도 한데 아, 맞아요. 이게 참 네. 공장님도 많이 힘드셨겠네요. 이거 말씀하시기가 지금이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게 얼마나 네. 힘드셨겠어요 당시에는. 네, 정말 힘들었죠. 왜냐면 저는 그럴 만한 애도 아니고 그럴 만한 사람도 아닌데 왜 나지 싶고 그랬죠. 그러면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도 귀신이 네. 붙어 있거나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 그런 거 본 적 있는 건지 아니면 느낀 적이나? 제가 그런 건 없는데 이렇게 누가 정확하게 붙어 있다 이런 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네. 딱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부모님이 이제 그냥 취미로 골프를 이렇게 시키신 적이 있거든요. 그때 갔는데 거기 골프 프로 쌤이라고 하죠. 그 프로분을 이렇게 처음 봤어요, 그날. 네. 분명히 처음 봤는데 얼굴을 딱 보는데 몇 개가 이렇게 머리에 스스슥 스쳐 지나가면서 제가 이랬거든요. 아, 혹시 선생님 이 씨에 쥐 띠세요? 이랬는데 맞더라고요. 헐. 갑자기 그 네, 말이 이런 적 튀어나왔어요? 있었어요. 네, 저 그냥 이게 머리에 파바박 하더니 그게 떠올라서 그냥 혹시 이러세요? 이랬는데 자기가 맞다면서 더 놀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더 놀랬죠. 왜냐면 처음 보는 사람이고 그냥 때려 맞춘 건데 맞춰버렸으니까. 잠깐만,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네네, 아무런 정보가 없었죠. 이거 제가 뭐야? 그때 네. 그 뭐지? 그때 사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씨에 쥐 띠세요? 쥐 띠면 저랑 띠동갑인데 이렇게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렇게. 맞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점은요, 본인이 그 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나는 왜 내 귀에서 이런 말이 나오지라고 생각을 하신 건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 그쵸. 저는 머리에 이렇게 떠오르니까 왜 이런 게 떠오르지? 싶어서 혹시 이건가? 하고 말해봐야지? 물어봐야지? 해서 물어본 거였어요. 혹시나 맞나 아닌가? 네. 네, 이게 자의가 있었죠. 자의가 좀 포함이 되어 있는 말이었네요, 다행히도. 네. 네, 그렇죠.
네, 너무 이야기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은 김 공장님께서 오늘 해주신 이야기가 실제로 본인이 겪으셨던 이야기, 그리고 말 그대로 동생분도, 쌍둥이 동생분도 같이 목격을 하셨던 그런 존재였던 네. 것 같고요.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다른 이야기 많이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 미치겠다. 나 이렇게 오늘따라 머리가 아픈지는 모르겠는데, 진짜로 이게 실제로 본인이 본 거는 묘사가 확실히 잘 돼요. 왜냐면 내가 본 거기 때문에, 보고 들었던 거기 때문에 그 당시의 상황이라든지 귀신의 행동이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묘사가 확실히 더 자세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2층 난간에서 왔다 갔다 거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몸 내밀어가지고 이러고 보고 있다던가 이런 상황들 자체 묘사도 그렇고 이제 소리로 들으셨을 때는 그 소리가 어떻게 들렸는지 그런 상황 설명이 되게 묘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실화 이야기 여러분들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곱창 전골님께서 처음으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뒤에 보이시는 이 화면 같은 경우가 이 이야기와 되게 연관성이 많은 화면인데요. 어느 날 우연히 줍게 된 보자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자기 안에 있던 물건 때문에 큰일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그리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길거리나 집 앞에 하얀 보자기로 쌓여져 있는 무언가를 발견하신다면 절대로 들고 오시면 안 됩니다. 네,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곱창 전골님. 네, 안녕하세요. 아니, 닉네임이 되게 이제 곱창 전골을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네,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라서 했는데, 네네. 네, 조금. 근데 전 1000명이나 보는지 몰라가지고, 조금 아, 떨리는데, 지금 네네. 3천 명이에요. 더 떠시라고. 최대한, 네, 2,000명 더 플러스 했어요. 네, 열심히 해볼게요.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네, 돼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제가 뒤에 배경에 해놓은 것처럼 어떤 하얀 네, 보자기, 보따리를 들고 들어와서부터 일이 시작이 되었다고 했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제가 어릴 때 실수를 예. 해가지고 그런 일이 생겼는데, 네, 아이고야. 얘기할까요? 자, 그러면 항상 우리 네, 파이팅하는 구호가 있잖아요. 네네. 네, 렛츠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갑시다. 어, 일단은 좀 저는 이런 거랑 거리가 멀어서 좀 기묘한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예, 넋을 기린다는 의미에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럼 시작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어,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집 구조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제가 단독주택에 살고 있었어요. 저는 3층에 살았고, 2층에는 새 들어 사는 택시기사 부부가 살고 있었고, 그 택시기사 부부의 이제 어머니, 남편분의 어머니를 이렇게 모시고 살고 계셨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엄마가 항상 하굣길에 이제 저를 데리러 오셨는데, 집에 이렇게 막 왔는데, 대문 앞에 이렇게 흰 보자기로 쌓인 뭔가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그게, 저게 뭐지? 했는데 엄마가 이제 굳은 표정을 막 하시고서는
저를 먼저 집에 들여보내고 그걸 버리러 가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열어보지도 되게 않고요? 궁금해서, 네, 열어보시지도 않고, 예,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예, 엄마한테 여러 번 물어봤는데 뭔지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궁금해하던 차에 한 몇 번 정도 보자기를 더 봤어요. 몇 번 더 그런 일이 있었고,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엄마가 그냥 처리를 해버리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보지 못한 상태로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네, 어느 날 이제 집에 똑같이 오는데 엄마가 시장에 가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아, 그러시냐고. 근데 저는 가기가 싫어서 그날따라 그래서 집으로 혼자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그 앞에 그 흰 보자기가 또 있는데 예, 그거를 엄마한테 혼날 걸 알면서도 너무 들고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들고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2층에 이제 평상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 택시기사 부부분이 이제 모시고 계시던 그 할머니가 이렇게 앉아 계셨어요. 네네. 그랬는데 갑자기 저를 보면서 애기야 학교 갔다 왔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네, 학교 갔다 왔어요. 이랬는데 제가 들고 있는 이제 하얀 보자기가 무거워가지고 제가 이렇게 두 손으로 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거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서 저한테 그게 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미주얼 고주얼 막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그렇게 뭔지도 모르는 거를 함부로 집 안으로 들이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평상에 그거를 이제 저보고 갖고 오라 그래서 그걸 이렇게 펼쳤어요. 오, 이게 근데 뭐가 펼치는 들어있었을까? 순간, 예, 네, 펼치는 순간 너무 무서워서 제가 소름이 쫙 끼쳤던 게 예, 보자기를 딱 여니까 그 약간 작은 늙은 호박 있잖아요. 그 호박? 늙은 호박에, 네, 호박이요. 예, 호박에 식칼이 이렇게 한가운데 꽂혀져 있고, 오, 그리고 막 난도질된 머리카락이랑, 그리고 그 고춧가루가 이렇게 뿌려져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둘 다 굳었어요. 할머니도 그렇고 저도 굳었어요. 아, 이게 뭐지 했는데 너무 모양새가 흉측한 거예요. 예, 그래서 뭐지? 하고 있는데 바람이 이렇게 확 불어가지고 고춧가루가 순간 확 바람에 따라서 날렸는데 그게 할머니 얼굴로 이렇게 확 고춧가루가 이렇게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눈에 고춧가루가 확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한바탕 소동이 있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할머니께 버리라고 하고 저는 이제 집으로 막 도망들어서 막 왔죠. 네네. 근데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새벽에 잠을 이렇게 자고 있는데 바깥이 시끌시끌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밖으로 나갔더니 막 경찰이 와 있고 막 구급차가 와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2층 집에 도둑이 들으신 거예요. 근데 예. 도둑이 들었는데 그날 하필이면 택시기사 부부분께서는 자리를 비워가지고 할머니 혼자 계셨는데 예. 그 도둑이랑 딱 맞닥뜨린 거죠. 근데 서로 놀래서 도둑도 어쨌든 도망을 가기는 했는데 할머니께서 이제 너무 놀래신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쓰러지셨어요. 아, 충격 받으셔서, 네, 충격받아가지고 쓰러지셔가지고 이제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예. 그러고 나서 열흘도 안 돼서 의식을 되찾으셨었는데 이제 여든이 다 가까운 나이라서 그냥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게 너무 제가 섬뜩했던 게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 할머니께서 눈을 못 감고 눈을 이제 부릅뜬 상태로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쩐지 그 고춧가루 생각이 자꾸 저는 이상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그냥 그 기억을 꺼림직하게 그냥 여기고 있었어요. 그러고 네. 나서 이제 초등학교 3학년에서 대학생이 됐죠. 네. 대학생이 됐는데 친구가 졸라가지고 그때 당시 동대문에 점집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점집에 이제 점을 보러 갔는데 그 무당분께서 뭐 사주랑 관상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저를 보더니 예. 왜 할 말이 있는데 말을 안 하지? 이러시는 거예요. 오, 예. 그래서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랬더니 뭔가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는데 왜 그걸 말을 안 해주는 거지?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좀 마음에 항상 꺼림칙했던 게 그 일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런 약간 이런 사주나 관상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니까 그래서 네네. 그 얘기를 그냥 무당분께 했어요. 네. 그랬더니 무당분께 말씀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민간신앙 같은 걸로 저주하는 그런 살을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양밥 쳤다 그래서 이거죠? 네, 예. 그런 의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네네. 늙은 호박에 식칼을 꽂은 거는 원래 호박이 되게 길한 채소래요. 예. 그래서 그런 장수나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거기에다가 식칼을 꽂는다는 게 그런 길한 거를 끊는다는 의미고 와, 예. 이제 머리카락, 예, 머리카락 같은 경우에는 난도질이 막 돼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머리는 함부로 자르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예. 생명력을 단절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대요. 예. 그래서 그거고 고춧가루는 이제 다 된 일에 고춧가루를 뿌린다라는 얘기가 아. 있잖아요. 맞네요, 맞네요. 네. 아시죠? 예. 그래서 그게 어떤 집안의 화나 이런 거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이제 고춧가루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무래도 할머니께서 그걸 이제 열어보면서 접촉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안 좋은 기운을 받아서 그런 일이 생긴 게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너무 생각지도 않았는데 너무 놀래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그 무당분 말을 듣고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좀 눈가가 촉촉해져서 이렇게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무당분이 제 손을 이렇게 확 잡으시는 거예요. 예. 그러시면서 갑자기 애기야 괜찮다. 다 괜찮아. 건강하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제가 소름 끼쳤던 거는 저는 무당분께 그 할머니가 저를 애기야라고 불렀다는 거를 말씀을 드린 적이 없거든요. 와, 그래가지고 예. 제가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무당분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예.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하는데 갑자기 또 막 눈물이 막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눈물을 예. 막 흘리니까 무당분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지금 아가씨가 말씀하신 할머니가 왔다 가셨다고. 근데 그 할머니는 다 알고 계셨어. 다 알고 계셨고 살 만큼 사셔서 그냥 어린 아이를 한 명 지키는 게 더 중요했던 분이시고 너무 좋았던 분이시라고. 그러니까 괜찮다고 하시니까 괜찮은 거라고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무당분께서. 근데 그러면서 되게 무서운 표정을 갑자기 지으시면서 근데 너 아가씨가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될 게 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게 뭐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남이잖아요, 할머니는. 네네. 그래서 생면부지의 남이 정말 순수한 호의를 가지고 희생을 했을 때는 목숨값이라는 게 있대요. 예. 그러니까 저는 목숨값을 빚진 거래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살아가면서 그 빚진 목숨이나 생명을 가지고 정말 나쁜 짓을 하거나 똑바로 살지 못하면은 정말로 큰 화를 대대로 입을 수 있다고. 그래서 정말 잘 살아야 그 목숨값이라는 빚을 갚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제보를 하게 된 것도 제가 네. 처음으로 이렇게 좀 많은 분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정말 처음인데 네네.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는 요새 들어 자꾸 생각이 나요. 근데 그게 자꾸 생각이 나는 이유가 지금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때가 네. 바로 지금이에요. 오늘이요? 막 비가 오고 오늘이라고 딱 말할 순 없지만 요 네네. 즈음이에요. 그래서 네, 좀 이런 걸 말을 하면은
좀 지금은 성함도 기억이 안 나지만 좀 위로가 될까, 넋의 위로가 될까 이런 마음으로 제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같이 명복을 빌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아, 아니, 잠깐만. 이게 손녀를 다 알고 계신 네. 상태에서 손녀를 구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쵸. 그러니까 손녀도 아니고 저는 그냥 윗집 사는 애였던 거죠. 그래도 그분에게는 손녀 느낌인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목숨값을 빚졌다는 말이, 네, 그 말인 것 같아요. 와, 네. 이게 어찌하됐건 그 양밥이라는 게 정말 나쁜 거긴 해요. 그 누가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네, 정말 잡고 싶은데, 와. 그거는 알 길이 없어요. 그리고 그 무당분이 정말 혹시 또 다른 얘기도 한 게 있나요? 아니요, 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러고 나서 다시는 안 찾아갔어요. 근데 저 그래서, 궁금한 게 그 무당분은 네, 아무런 정보 네. 없이 그냥 찾아가신 분이에요? 아무런 정보를 알려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쵸. 그냥 그 친구가 쫄라가지고 저는 그냥 뭣도 모르고 쫓아간 거예요. 와, 그리고 나서 그냥 바로 얘기를 한 거였는데 그냥 저를 보시면서 뭔가 응어리가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보자기를 보낸 사람이 누군지 지금까지도 너무 궁금한데 그리고 누구한테 보낸 건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2층이랑 3층이 같이 사는 주택이었으니까. 예, 예. 근데 그 시절에는 CCTV나 이런 게 잘 없어가지고,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아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정말 그냥 솔직히 믿거나 말거나 얘기해요. 저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냥 살을 뭐 갖다 붙이면 사실 다 우연에 의해서 일어났을 수도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그냥 좋은 곳으로 가셨기를 그냥 그렇게 좀 요새는 가볍게 생각하려고 그렇게 조금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은 좀 무거운 이야기예요, 확실하게. 제가 이제 말씀드린 네, 대로 네, 조금 무거운 네, 주제고, 할머님께서는 네. 진짜 자기 희생을 하신 거잖아요. 음, 네, 그 음. 무당분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 가장 그래서 힘든 거거든요. 그 모든 네, 종교를 막론하고 정말 자기 네, 희생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네, 네, 예, 근데 맞아요. 이제 곱창전골님께서는 더 그만큼 잘 사시면 되는 거고, 진짜 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비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곱창전골님도 그거를 그렇게 말씀해 네,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힘든 건데 어떻게 보면 말씀하시기가 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네, 그리고 이제 네. 아까 뭐 다른 이제 채팅창들의 반응을 봤는데 목소리가 너무나 곱고 이뻐서 무서운 얘기가 아, 무서웠을까 이제 이런 반응들이 있었는데요. 너무나 잘 해주셨고 정말 아, 네, 그 호박에 그거를 꽂아놨다는 거 그리고 머리카락을 네, 난도질 해놓은 거 고춧가루 그게 네, 도대체 의미가 네. 뭔지가 궁금하긴 하네요. 정확한. 그쵸. 그런 주술이 있는지 좀 궁금하기는 해요. 아시는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요거는 네. 한번 화선이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긴 하네요. 아시는지 네. 혹시 그런 혹시 거? 기회가 되시면 꼭 물어봐 주세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오늘 곱창 전골님, 또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말씀 잘 해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앞으로 행복하게 네. 잘 사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잘 고맙습니다. 되시길 바랄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와, 근데 충격적인데요, 이거 얘기? 지금 화선이님한테 한번 제가 연락을 드려볼게요. 바로. 어, 이거는 아신다면 말씀해 주시고 모른다면 모르신다고 말씀해 주실 테니까. 궁금해서. 여보세요? 네, 보고 계셨죠? 네. 이런 양밥은 도대체 뭐예요? 이런 정확한, 아세요? 양밥들은, 네, 저도 이런 종류의 양밥들을 좀 알고 있다 보니까 조금 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호박이라는 게 좋은 의미로도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이야기에서 나왔던 이 호박의 형태를 제가 듣고 계속 뭐지 하고 저도 계속 물어보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젊은 사람들의 머리라고 보면 돼요, 이게. 호박이라는 것 자체가. 머리? 네, 머리를 뜻하는 거에다가 머리카락도 있었고 난도질을 당했지만 네. 그리고 중간에다가 이렇게 칼을 꽂아 넣음으로써 이제 어떤 머리 쪽으로 나쁜 양밥이 들어가게끔 했는 것 같아요. 이제 고춧가루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모든 이게 무속인들한테마다 물어보면 다 다른 답은 나올 수 있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는요. 네. 쉽게 생각해서 호박에다가 칼을 꽂아서 피가 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블러드가 났다. 그쵸. 케찹이 줄줄 흐르게끔 어떤 양밥을 하겠다. 사고수에 관한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가장 나은데, 이제 예. 그 양밥의 대상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거를 풀어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옛날 할머니들의 지혜는 원래 그런 거 있으면은 그냥 갖다 내비려야 되는데, 또 갖다 내비리면 또 이제 또 곱창 전골님께서 또 갖고 와서 열어볼 거를 아시기 때문에 뭔지라도 확인을 하자 하고 열어보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네. 곱창 전골님이 그걸 다시 가지고 온다라는 걸 표현했다는 것은 자꾸 그쪽의 양밥의 기운이 곱창 전골님을 뭔가 끌어들인다는 내용인 건가요? 홀린다 뭐 이런 그쵸. 내용인 건가? 이게 표적이 지어진 양밥이라면은 네네. 그 표적의 대상한테로 가게 만들었을 건데, 아니면은 이게 진짜 못된 무당이 어떤 살을 넣어서, 예를 들면은 대수대명이라고 있어요. 이 그쵸. 사람 목숨 대신에 다른 거를 보낼 때, 그럴 때도 그런 양밥을 쓰기는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불특정한 다수들이 끌리게끔 만드는 거예요. 와, 진짜 그거 나쁘다. 정말 나쁜 거예요, 이거는. 잠깐만, 그러면 잠깐만, 불특정 다수를 그냥 희생양으로 삼는다는 뜻이에요? 그쵸. 어쨌든 내 의뢰인만 안 돌아가시면 되는 거니까. 잠깐만, 그러니까 재수없음 걸린다는 거네? 재수 없어서 걸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얘기가 나오는 게 부적 같은 거 줍지 말아라, 돈 줍지 말아라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작은 양밥들인 거예요. 근데 그거는 좀 스케일이 큰 양밥이었던 거죠. 이거 좀 많이 충격적이네요. 진짜 그냥 묻지마 양밥이네. 그쵸. 묻지마 양밥이에요, 그런 거는. 와, 그러니까 너무 이런 거에 죄책감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들었을 때는. 그럼 화선이님은 이거 딱 들었을 때,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겠네요. 네, 들었는데 이제 저도 이거에 대한 확실한 거를 알기 위해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 이런 거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래갖고 하여튼 저도 계속 들으면서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요 부분을. 이게 지금 이야기가 짧았지만 확실히 임팩트가 되게 강했던 얘기였어요, 방금. 왜냐면 네. 그 양밥에 관련된 내용물이 등장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자세하게. 맞습니다. 정확하게 또 그 표현을 하셨나요? 네. 와, 이거, 소름 돋네, 진짜. 사람이 질린다, 사람이 질려. 맞아. 사람이 가장 무서워요. 그래서 이거 비슷한 양밥을 잠깐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네네. 뭐 어떤 불특정한 어떤 버스에다가 이제 토마토 있죠. 토마토? 예. 방울 토마토를 한 팩을 사갖고 가서 밟아버리면 그 버스 뒤집어진다는 그런 양밥도 있어요. 자세하게는 얘기를 안 드리는데 그런 양밥도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아니, 토마토를 밟는다고 버스가 뒤집어진다고, 그러니까 더 말씀을 안 해주셨겠죠. 더 뭐 필요한 요소들이 있지만. 그쵸. 더 대박이다, 많죠. 근데. 많은데 이제 거기서 비슷한 걸로 골라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일단 그런 식으로 된 양밥이 많아요. 사람 머리를 묘사를 해서 그쪽으로 충격을 주는 양밥들. 그러면 뭐 길거리에 진짜 동전이나 돈 같은 거 함부로 주우면 안 되겠네요. 줍더라도 빨리빨리 쓰거나. 네, 주워가지고 뭐 그걸로 뭐 과자 사 먹고 간다거나 그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네네. 돈 주웠으니까 이걸로 저금해야지 하고 저금통에 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야.
모르겠어요. 이거는 완전히 샤머니즘적인 거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가 100% 맞습니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네. 이런 게 있다라는 것 정도를 화사님께서 또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갑자기 제가 연락드렸는데 또 이렇게 또 실시간으로 선이 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결국에 이거는요, 그냥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그 양밥을 던지고 양밥을 친 사람이 나쁜 거지, 할머니와 곱창전골님은 아무런 죄가 없고,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 할머님은 무슨 죄고, 곱창전골님은 무슨 죄입니까, 이게. 그거를 던져놓은 사람이 잘못된 거지.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였네요.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